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 4가지.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허점을 찾아내는 데에서 오는 짜릿한 만족감을 사랑한다. 협상을 끝맺었을 때 쫙 밀려오는 아드레날린의 흥분감을 사랑한다. 협상, 논쟁, 그리고 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찔렀을 때의 그 스릴을 사랑한다. 소피 킨셀라가 쓴 워커홀릭에서 사만타의 이야기다. 29살의 그녀는 런던의 최고 로펌에서 일하는 인류 변호사이다. 그녀는 모든 스케줄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6분 만에 섹스를 끝내고는 곧바로 이메일을 체크한다. 그 정도로 바쁜 그녀에게 6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바쁘게 살 이유가 있나 회의를 느낄 법도 한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사만타는 전형적인 일 중독 환자라고 할 수 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와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그녀는 일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생각해 볼 수도 없다. 그녀는 오직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일에 걸 뿐이다. 그런데 사만타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사소한 업무 처리를 깜빡하는 바람에 로펌의 대고객으로 있는 회사에 자그마치 5천만 파운드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실수에 혼이 나간 사만타.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30대는 바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일단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2가지 큰 화두가 쌍두마차처럼 지나간다. 직업적으로도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인생에서도 제일 바빴던 시기가 바로 30대가 아니었나 싶다. 전문의가 되면 공부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본격적인 공부는 전문의를 딴 이후에 시작되었다. 환자를 보고 레지던트들을 교육시키고 학회 활동을 하면서 튼튼히 논문도 써야 했던 그때 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아이들을 재우고 11시가 넘어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 뒤 2, 3시에 잠을 자는 빡빡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일하고 공부하는 게 즐거웠다.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의사로,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뿌듯해했다. 그러고 보면 나의 30대는 정신분석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일종의 경력 강화의 시기였다. 아마도 30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일 중독자는 아니었다. 일 중독자는 일을 통한 자기 성취감에 빠져 건강을 돌보지 않고 휴가도 미룬 채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이나 연애도 일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뒤로 미룬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일을 통한 성취만이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래서 심지어 머리를 잠시 식힌다고 휴가를 가서도 온통 일 생각뿐이다. 일 중독자들은 보통 자신이 일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갑자기 몸에 원인 모를 이상 증세가 발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의 등이다. 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후에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 중독에 빠져 삶을 망치기 전에 자신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제일 먼저 휴가 계획부터 세워라. 휴식이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쉬지 않고 일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누적되는 피로에 마모되어 버린다. 그럴 경우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든 수습했을 실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워커홀릭에서 사만타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실은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리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에서 그녀의 도망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그녀는 얼떨결에 시골 마을에 있는 집에 가정부로 취직하고 평소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던 집안일과 씨름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소박한 농촌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만타의 길을 쫓아가기엔 무리가 있다. 모든 열정을 쏟아붓던 일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술 중독 치료를 위해 술을 끊듯 일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일 중독자들에게 최선책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그런데 일 중독자들은 그런 충고를 들으면 누가 그런 거 몰라서 안 쉬나? 정말 쉴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지. 라는 속갯말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낸다. 지금 나 혼자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번 일만 끝내면 정말 쉴 거다. 등등의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기도 한다. 그런데 웬걸, 매번 그 일이 끝나면 바로 다른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유독 그들, 일 중독자들에게만. 가끔은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를 자신에게 허락하라. 만일 빈둥거리다 영원히 뒤처질 것이 두렵거든 자신을 믿어라. 일 중독자인 당신은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에는 다시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휴식은 일과 마찬가지로 억지로라도 그 기회를 만들어야지 저절로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을 핑계대지 말고 휴가 계획부터 세워라. 휴가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이 없으면 왜 불안한가를 생각해보라. 일 중독자들은 일이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하고 불안해한다. 이들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느낀다. 일을 통한 성취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만타가 일 중독에 빠진 것도 알고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였다. 딸보다 더한 일 중독자인 그녀의 어머니 역시 잘 나가는 변호사이다. 어머니는 고작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딸의 생일날 저녁 식사에 오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그리고 딸이 한 달에 200시간이나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 어머니는 그 정도에서 어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호통을 친다. 그러니 사만타가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방법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뿐이었다. 사실 그녀가 가정부가 된 것도 가정부를 뽑는 면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오기 때문이었다. 일 중독자들이 원하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느낌은 다른 모든 종류의 중독자들이 고백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일 중독자들이 일에 취했을 때의 느낌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환자들이 술과 약에 취했을 때의 느낌과 똑같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대안감과 같은 것인데 이들이 그런 느낌에 집착하는 이면에는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사만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머니로부터 냉대를 당함을 뜻한다. 이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무섭고 냉혹한 어머니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엾은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혹시 당신도 일에서의 성취만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일을 하는 와중에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기에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인 채로 일에 쫓기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당신은 그저 일의 노예일 뿐이다. 만일 성취만이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성취를 하지 못하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면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이상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또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어른이고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이다. 당신의 힘과 능력을 느끼고 즐겨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할지 설계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당신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있다. 일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직장에서 당신에게 일이 몰린다면 그만큼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란 걸 입증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모든 일을 혼자 해내려고 하면 당신은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쉬지 않고 일에 치여 사는 당신 역시 지치고 짜증이 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만일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쌓여 있다면 그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하라. 당신에게 무리가 되는 일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의 몫으로 남겨두어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다른 일들을 하느라 제대로 못해주면 요청을 거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일에 파묻혀 살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삶의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흐릿해진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일이 잔뜩 쌓인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형상이라면 우선 그 방부터 정리하라. 이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고 포기해도 될 일은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다. 아직도 포기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 일 중독자들처럼 슈퍼맨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을 적어도 3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한다.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 늦은 밤 귀가했을 때 문득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떠오를 때가 있다. 당신에게도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일과 사랑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는다. 생각해보라. 나에게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큼 축복받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일은 우리에게 생존을 보장해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일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일에만 빠져 살다 보면 다른 즐거움들을 놓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일에서 얻는 성취의 기쁨이나 자기 실현의 뿌듯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빠지면 즐거움도 소멸되어 버린다. 항상 처리하지 못한 일에 쫓겨 초조함과 불안함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일 중독자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느냐고 항변하고 가족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골이 깊어져 어느 순간 일 중독자들은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게 된다. 그나마 지친 마음을 달래고 쉴 수 있던 마지막 공간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일에 치여 다른 여러 가지 행복을 놓치고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